China on Monday officially 중국이 released the 영유권 분쟁 지역 2023 edition of its so-called standard 남중국해를 포함한 새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구단선이 10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India maintains that the state is away. China's move is being seen as a response to India holding events in the lead-up to the G20 summit in the state. 안녕하세요, 사이카부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다고 대만연합보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2023년판 표준지도에서 주변 국가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모두를 중국 땅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의 기존 영토는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이번 새 지도에 따르면 1045만 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에서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2위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조작 중인 지도 공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러한 행위의 목적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새 표준지도입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해양수산부의 해양, 국토교통부의 국토를 담당합니다. 1954년 지질부, 1982년 지질광산부, 1998년 국토자원부, 2018년부터 자연자원부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의 역할이 있는데요. 산하공기업으로 중국 지도출판사 유한공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존 영토는 96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위인 러시아가 171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2위인 캐나다가 998만 제곱킬로미터, 3위인 미국이 983만 제곱킬로미터에 이어서 그동안 중국의 영토 크기는 세계 4위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 지도에 따르면 1045만 제곱킬로미터로 국토 면적에서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2위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주변 인접국가 갈등을 빚던 영토 분쟁 지역을 거의 모두 중국 땅으로 귀속시켜버렸고 중국의 공산당 체제 내에서는 모든 중국의 지도 제작 시 최종본인 이대로 반영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신들이 세상의 가운데인 중국은 서쪽으로 스탄국들, 북쪽으로는 몽골과 러시아, 동쪽으로는 한국과 북한,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 남서쪽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등과 영토가 붙어 있습니다. 육지 경계선의 길이만 약 22,800km이며 영토를 접하고 있는 나라만 15개 국가입니다. 중국은 전쟁 시 막아야 될 영토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지도를 조작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지도 사건에서 가장 피해자는 역시 인도입니다. 먼저 카슈미르로 가보겠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 지역으로 새 표준 지도에서 중국 영역으로 편입된 분쟁 지역은 먼저 인도와 중국 서부 신장이 인접한 악사이친 지구입니다. 지난 1962년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끝에 전쟁까지 치러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3년 전 2020년 6월에 양국 군인이 몽둥이를 들고 출동해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했던 가란 계곡입니다. 그리고 네팔로 가볼 수 있는데요. 네팔의 영역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중국 지도에서 중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죠. 다음은 부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부탄 또한 영토 분쟁 지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자신들의 영토라고 지도에서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사실은 현재 부탄이 시류 지배 중인 부탄의 영토입니다. 다음은 인도의 두 번째 분쟁 지역입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인데요. 중국은 남티베트 또는 짱난으로 부르며 자국 영토로 주장해온 곳인데 현재는 인도가 시류 지배하고 있고 인도 이름으로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입니다. 인도 외교부는 중국이 지도를 발표하자마자 타국 영토를 자국 지도에 포함하는 건 옛날 방식이라며 이런 수법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경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도 현재 중국과 영토 분쟁인 지역이 있고 미얀마가 분명하게 시를 지배하면서
이 지역을 미얀마의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지도 사태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영토로 포함해버렸습니다. 다음은 남중국해로 유명한 South China Sea로 가보겠습니다. 남중국해 해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이 각각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기존 9단선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대만 동부 해역에 바짝 붙인 새로운 선을 추가하며 10단선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과도 마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날 해역을 기존 9단선 때보다 더 확장했다는 의미로 이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다음 살펴볼 지역은 센카쿠 열도입니다. 센카쿠 아일랜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역은 대만과 인접해 있는 일본의 영토로서 중국 또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이번 지도 안에서 타이완을 자신들의 영토로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중국의 지도에서 대만의 영토는 늘 중국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또한 마찬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만 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마주한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 강과 우수리 강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볼쇼이 우스리스키 섬입니다. 중국명은 헤이샤 쯔다오로 일대의 면적 335제곱킬로미터 지역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국경선이 침범당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2004년 협정으로 해당 섬 관련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라며 사실상 중국은 러시아의 영토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영토 분쟁은 없다며 논쟁을 현재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국을 무시한 중국의 일방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분쟁 지역을 영토화하는 표준 지도를 발간하는 자체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일방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발표 시점도 공격적인데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과 뉴델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내놨기 때문입니다. 평소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던 말레이시아조차 지도가 발표되자 가장 먼저 중국의 광범위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물리력까지 불사하며 주변국과 대치해온 중국 정부가 이번 영토 확장 지도를 발표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도로 인한 영토 침발르기를 시도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은 지난달 분쟁 중인 세컨드 토마츠 암초, 중국명은 런아이자오에서 보급 활동 중이던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공군 준장은 5일 브리핑에서 국경을 재설정한 뒤 다른 나라들이 따르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뉴노멀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며 미국은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과 주권을 방어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자국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분노하며 예민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영국 간 국토 분쟁의 원인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난 3,440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 LAC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양국이 정한 사실상의 국정선으로 제대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 호수, 눈사태 등으로 인해 이 선은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확정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따라 여러 지점에서 양국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며 경계를 서고 있는데 이로 인해 종종 긴장감이 감돌기도 합니다. 양국 군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충돌했던 건 지난해 12월로 당시 국경 근처 타왕 지역에서 양국 군인들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중국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며 이 지역을 남티베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인도는 이러한 명칭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중국이 시료 지배하는 히말라야의 악사이 진고원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지난 4월 인도 당국은 이 주는 항상 인도에 통합된 양도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발표하면서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내 지역의 11곳의 지명을 바꾸려는 중국 측 시도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양국 군인이 카슈미르 라다크의 가란 계곡에서 맞붙었던 2020년 이후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국경 분쟁 중 1975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첫 유혈 사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해는 중국에서는 황해라고 부르고 있죠. 북한에도 황해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의 서해를 옐로우시라고 부르고 있죠. 그 기원은 황하강, 누런강에서 바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옐로우시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는 황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발해라는 나라도 사실은 발해라고 불러준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고려라고 불렀고 그 전신인 고구려가 있음에도 중국이 애써 발해라고 부르고 현재도 중국과 북한에 인접한 만을 발해만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지역이 발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통일 대한민국의 가장 영토적인 갈등을 일으킬 곳도 중국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 독도 주변에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실은 통일 이후에 또한 현재는 미국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없지만 미국이 좀 한 발짝 물러선다면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한 우리도 주변국들과 계속 이렇게 자극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분명히 영토 분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 소모와 자주국방에 대한 분명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지도를 통한 영토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의 발표는 단순히 지도가 아니고요. 국민들은 의견이 없고요. 여론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만큼 지금 중국 정부의 만행은 엄청난 주변국들의 반발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도와 역사를 통한 중국의 왜곡을 여실히 드러난 사태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